때는 조선 초기 세종 24년 별궁으로 이동하던 세종. 그런데 그때 임금의 가마 아녀가 부서지며 나라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아녀 제작의 책임자였던 장영실에게 모두 돌아가게 되는데요. 죄인 장영실은 조선의 국법에 따라 죄를 물을 것이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죄인이 된 장영실은 곤장 80대를 맞은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진 장영실과 세종의 숨겨진 이야기를 감독의 상상력만으로 그려낸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입니다.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 레전드급 배우 한석규와 최민식이 20년 만에 다시 뭉친 영화 천문이 12월 26일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개봉 이전부터 수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 작품이었고 개봉한 이후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영화 천문의 관람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 무비트립의 생각으로 정리해본 리뷰와 영화를 보기 전 알고 가면 도움이 될 몇몇 관람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스토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되는 성군 세종, 그리고 노비에서 종삼품까지 오르며 조선판 자수성가를 보여주고 있는 천재 과학자 장영실. 이 둘의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종이 유독 장영실을 아꼈다 라는 사실과 장영실의 다양한 발명품들 이외에 이 둘의 깊은 우정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로서는 알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 천문은 이 부분에서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영화의 초반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조선의 역사의 길이 남을 두 천재의 세세한 스토리들 그리고 사건들을 아주 자세히 다뤄주며 우리 머릿속에 비워있던 역사의 틈을 메워주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록 상상이지만 문헌에서 장영실이 사라진 이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할 만한 질문을 던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을 알고 가셔서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허진호 감독의 생각을 바탕으로 역사에서 사라진 두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상상해보시는 것도 영화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배우진. 1999년 개봉해 아직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영화 쉬리. 이제 곧 여긴 썩어빠진 남북 정치꾼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관중들까지겠지. 쉬리 속에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던 두 배우 한석규와 최민식. 이 두 배우가 약 20년 만에 다시 한번 보이는 영화이다 보니 영화 천문을 이야기함에 있어 배우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화 속에서 신분을 넘어 인간 대 인간의 우정을 연기한 한석규와 최민식의 연기는 역사 영화 특유의 루즈함을 잡아줄 정도로 굉장히 몰입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종을 이번 영화로서 두 번째 연기하는 한석규 배우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세종 특유의 강하고 올곧은 성품을 정말 훌륭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압박 속에서도 백성만을 생각하며 정사를 돌보는 세종의 연기가 세종 2회 차인 만큼 정말 압권입니다. 또한 최민식의 경우는 노비 출신에서 종 3품까지 오른다는 굉장히 특이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장영실을 연기한 만큼 사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되는 특유의 억양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같은 조선시대 캐릭터인 이순신을 연기했던 영화 명량에서의 억양과는 전혀 다른 억양을 보여주며 노비 출신의 장영실을 정말 완벽하게 구현해냈다고 생각됩니다. 코끼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두 배우가 동시에 카메라에 잡히는 장면에서의 몰입감은 정말 압도적일 수밖에 없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두 배우의 연기력이 말하면 입만 아플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연기력인 탓도 있겠지만 두 배우가 정말 오랜 시간 우정을 쌓아왔던 관계인 만큼 영화 속 세종과 장영실의 역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 천문은 앞서 언급한 두 배우 말고도 수많은 조연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우리 눈을 행복하게 해주는데요. 자세한 역할을 떠나서 그냥 조연 배우들의 이름만 불러봐도 신구, 허준호, 임원희, 김원혜 등등 연기력 하나만큼은 정말 보증된 배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한 연기를 뽐내니만큼 그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 해도 이 영화를 볼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비주얼. 보통 역사 영화라고 한다면 배우들의 연기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수많은 역사 영화들이 그런 사례로 꼽히는 만큼 관객들의 이러한 예측이 무조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 천문은 기본적으로 세종과 장영실의 꿈이었던 조선의 시간과 하늘을 찾고자 함을 그리다 보니 영화 속에서 밤하늘의 모습을 한국 특유의 아름다움을 통해 표현하는 장면을 포함해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장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유로 관람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천문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를 보기 전 알고 가면 좋으실 만한 관람 포인트들과 무비트립만의 간단한 리뷰를 전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론 지금 개봉 중인 한국 연말 영화 중에선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에선 설명드리지 않았으나 영화 속에서 고뇌하는 세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고뇌하는 세종에게 주어진 상황이 마치 현 시국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점도 꽤나 인상 깊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외세에 굴복하지 않고 백성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세종의 모습은 마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리더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갈등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다 보니 영화는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며 진행됩니다. 하지만 최민식 배우의 비유대로 마치 따뜻한 군방 같은 포근함도 가지고 있는 영화이다 보니 가족, 친구, 연인 그 누구와 보아도 전혀 이상이 없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운 겨울 따뜻한 군방 같은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네는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 조선의 하늘을 열었네.